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이주아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에 염증이 발생해서 몸이 경직되고 또 그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되는 병입니다. 병명 때문에 단순한 척추 질환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신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특히 1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주치 시간에는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병,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강직성 척추염은 주로 척추와 골반 뒤에 있는 천장 관절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염증이 시작되는 곳이 주로 우리 몸의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나 아니면 근육이 힘줄에 뼈에 붙는 부착 부위라고 하는데요. 우리 척추에도 그런 인대들이 아주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염증이 진행이 되다 보면 이런 인대들이 좀 얇은 뼈로 대체가 되면서 척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뻣뻣하게 굳는다라고 해서 강직성 척추염 이라는 병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런 부착 부위에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진행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염증성 허리 통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그 허리 통증과는 좀 차별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오히려 쉬고 있을 때 뻣뻣함이 심해지고 좀 다니다 보면 나아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잠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가장 증상이 심하다가 일어나서 다니다 보면 좀 나아진다, 이렇게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로 일을 많이 하고 나서 저녁에 아프다, 이런 통증과는 조금 차별점이 있는 그런 허리 통증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척추 외 증상이라고 해서 좀 뭉뚱그려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흔한 것이 하지의 관절염, 그래서 고관절이나 무릎, 발목 같은 곳에 관절염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대 주위의 염증,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엘보나 족저근막염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눈에 생기는 포도막염, 또 피부에는 건선, 또 장에는 염증성 장질환이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증성 요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증상들의 여부를 또 여쭤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진단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좀 불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유전적인 소인하고 환경적인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유전적 소인 중에 하나가 HLA-B27이라는 유전자이고요. 환자에게서 좀 높은 빈도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좀 흔한 유전자여서요. 우리나라 인구 5% 정도는 이 B27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유전자는 유전이 되고 또 이 질병이 가족력도 있기 때문에 강직성 척추염 가족이 있는 분에서 좀 더 위험이 올라가기는 합니다. 네, 진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고 내리게 됩니다. 특별히 특징적인 염증성 허리 통증이 있는 분에서 만약에 천장 관절에 염증을 보이는 엑스레이 소견이 있다면 아무래도 강직성 척추염이 진단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런 엑스레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MRI와 같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고 또 B27 유전자 양성 소견을 보인다면은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척추관절염 연관된 전신 증상이나 또 가족력의 여부도 이런 진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강직성 척추염 치료 목표는 더 이상의 질병 진행을 막고 환자분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좀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제 자체가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염증을 잘 조절하면 통증도 잡을 수 있고 또 앞으로의 변형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1차 치료제가 진통소염제인데 제가 진통제를 쓴다고 말씀드리면 대증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병의 진행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아프지 않게 약을 잘 드시는 것이 앞으로의 질병 악화를 예방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1차적으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이제 강직성 척추염 치료의 기본 약물로 사용이 됩니다. 약제는 통증도 줄이고 또 운동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요. 보통 2주 정도 복용하면 이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2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썼는데 효과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저희가 다음 단계에서는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주사 치료제입니다. 생물학적 제제의 주요 약제는 종양괴사인자 차단제, 저희가 TNF 억제제라고 불리는 약물 종류가 있고요. 또 인터루킨 17이라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에 대한 차단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클래스 모두 각각 여러 가지 종류의 약물을 가지고 있고요. 허리 통증을 잡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약물의 효과가 좀 유사한데 그 말씀드렸던 척추 외 증상에 대한 효과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투여 방법이 약제마다 정맥 주사인 경우도 있고 또 자가 피하 주사인 경우도 있어서 좀 다르게 되고요. 그래서 환자의 선호도와 상태 그리고 또 부작용을 고려해서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 잭억제제라는 약물을 사용할 수 있고 이는 먹는 약입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공통 신호 경로를 차단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새로운 치료제이고요. 면역 반응을 조절해서 효과를 내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에서 운동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의 주요 목적이 좀 통증을 줄이고 또 올바른 관절 자세를 유지해서 이 척추를 포함한 모든 관절에 충분한 가동성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 같은 관절 가동 운동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척추 운동은 매일 꾸준히 하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척추가 굳어진 변형이 진행된 경우에는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키거나 또 신경학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운동이 적절히 조절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좋은 치료약이 없어서 질병이 진행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좋은 치료제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질병이 진행되기 전에 좀 적절하게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병이 없는 것 같은 일상생활을 유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허리 통증과 좀 다른 염증성 허리 통증이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류마티스 내과 의료진을 찾아서 진료를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 교수 이주아였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